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중국 부동산 파산, 리먼 사태, 한국 집값 드디어 대폭락 시작. 중국 헝다와 완다에 이어 부동산 제1개발업체인 비구이위안마저 디폴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모처럼 승승장구하던 한국과 세계 국가의 경제와 부동산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심각하게 우려됩니다. 주가는 연일 폭락하고 달러는 급등하는 상황인데 중국 부동산과 경제 위기가 어느 정도 파급 효과를 줄 수 있을까요? 유료 상담은 010-3999-8808 제가 직접 매수 타이밍과 입지를 추천해 드립니다. 지금 상담 타이밍입니다. 바로 전화 주십시오. 중국 부동산 파산, 리먼 사태, 한국 집값 드디어 대폭락 시작. 자, 이 중국이 지금 부동산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중국 부동산 붕괴가 생각보다 심각해요. 연쇄 디폴트 위기, 중국판 리먼 사태라고 지금 벌써 명명하고 있죠. 중국 부동산 붕괴는요, 먼저 비구이안, 완다, 헝다, 이 빅3라고 할 수 있는 대규모 개발, 부동산 개발 회사를 보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비구이안은요, 총 부채 255조 원, 엄청나네요. 255조 원. 더군다나 리츠 금융시장, 이게 문제가 됐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확산해서 금융 쪽으로 확대되는 중이에요. 중국 부동산 개발 사실상 1위입니다. 부동산 개발 회사는 1위고 포춘지 138위로 선정됐던 기업이죠. 채권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이제 디폴트 지금 위기에 놓여 있고, 지금 이렇게 되면 잘못하면 경제 붕괴가 올 수가 있어요. 중국이. 완다는 바로 이전에 일어났었죠. 부동산 개발 완다 디폴트 선언했어요, 여기는. 그리고 부도가 지금 확산한 상태고, 포춘지 얘들도 162 기업. 정말 큰 기업입니다. 부동산 침체, 사업 악화. 자, 다른 완다 디폴트 하면서 부의장마저도 부패 혐의로 체포되고, 사실상 완다는 와해되는 분위기. 그 이전에 제일 먼저 스타트를 끊었던 게 헝다였죠. 디폴트 선언 후 2년 정도 됐는데 무려 146조 적자, 빚이 335조입니다. 포춘지 122위 기업이었어요. 자, 두바이 전기차 회사가 다행히 헝다에 투자하기로 결정을 하면서 자본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는 마련했습니다. 일단 중국에 내놓으라 하는 이 부동산 개발 회사가 이렇게 붕괴돼 버리면서 또 경제까지 힘들잖아요, 중국이. 과연 중국발 리먼 사태가 터지느냐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중국 위기, 과연 세계 위기로 확대될 것이냐, 이게 중요하죠. 중국은 세계의 영향력이 큽니다. 그런데 고립돼 있어요. 뭐 어디까지 파장이 미칠 것이냐. 중국발 위기에 벌써 환율하고 주가 출렁, 경제 전망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인데 중국 위기는 곧 세계 위기로 전염될 것이다. 먼저 중국 볼까요? 부동산 회사 붕괴, 아까 말씀드린 비구이안, 헝다, 완다, 경제 침체도 문제입니다. 지금 성장률이 계속 낮아지고 있고요. 자, 디플레이션, 그리고 수출입, 금리까지 인하하고, 지금 중국이요, 다른 나라하고 지금 거꾸로 가고 있어요. 지금 성장 엔진, 성장 동력이라고 하는 중국이, 중국 경제 붕괴는요, 곧 세계 경제 위기로 확산될 조짐이 보입니다. 세계 확산, 볼까요? 세계 주가가 지금 일단 아직 확산됐다고는 할 수 없고, 일단 주가 달러, 이게 바로 영향을 받죠? 그래서 주가 급락하고 있고, 달러는 급등한 상황입니다. 경제 체제 붕괴. 지금 중국이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라는 말 들었지만, 이렇게 미국 위안마저도 디폴트 상황에 내몰리게 될지는 아무도 몰랐잖아요. 중국 경기 침체, 세계 경기 침체로 확산될 우려가 충분합니다. 한국 경제 침체도 가속화할 수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가 아직은 중국의 의존도가 높아요. 그래서 또 옆에 붙었잖아요. 지정학적으로도. 성장률 잘못했다가는 중국이 문제가 되면 우리나라 GDP 성장률이 올해 마이너스로 추락하는 최악의 상황도 고려해 봐야 돼요. 자, 집값은 그러면 어떤 영향을 주느냐? 중국 집값 붕괴, 리먼 사태보다 좀 장기화될 것 같아요. 이 말은 즉, 자, 얼마 전에 2년 전에 문제가 됐던 헝다 있죠. 헝다 급락했다고 해서 뭐 우리나라가 그걸로 급락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중국 집값이 붕괴됐다고 해서 우리나라 집값이 바로 폭락하지 않는다. 자, 한국, 세계 집값 하락폭 커지면 폭락 우려가 있겠죠. 이제 중국 집값이 여기서 붕괴돼 버리면, 이 상태에서 유지가 되거나 조금 악화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 붕괴돼 버리면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이거 집값 문제가 아니라 세계 경제 문제이기 때문에. 공산주의의 특성,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하락이 장기화될 것으로 우려돼서 제 생각은 한국 영향이 적을 것이다. 또 전문가들 의견이 한국에 지금 아직까지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집값에. 이렇게 결론을 내린 상황인데 그래도 지켜봐야 합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6곳 중에 하나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이 이 6곳 중에 하나가 있는지. 다 비싼 곳 아니나요? 물론 비싼 곳도 있어요. 하지만 꼭 비싸지 않더라도 그 후광을 볼 수 있는 곳에 있는지. 서울 지도입니다. 자, 앞으로 뜨거운 이제 감자가 바로 이 GTX예요. A, B, C, D까지 해가지고 여기 써진 곳들 있죠. 여기에 써진 곳들은 최소한 상당히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커요. 물론 이게 도보에서 뭐 20분 이상 걸리고 이건 의미가 없어요. GTX라도 뭐 몇 정거장 더 가가지고 갈아타고 이것도 의미가 없어요.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직접적으로 GTX 근처에 있어야 돼요, 집이. 그래야 후광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다 나와 있죠. 그러면 GTX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강남권, 그리고 한강라인, 그리고 서울 전체, 그리고 3기 신도시들. 3기 신도시는 분양가에 따라 변수는 있지만 아직 거품이 낀 상태가 아니잖아요. 1기, 2기하고 달라요. 자, 이런 것들이 미래 전망이 밝습니다. 볼까요? 꼭 성공하려면 6가지로 진입하자고요. 서울로 들어가야 합니다. 서울에서도 한강변이면 더 좋아요. 한강 근처면. 자, GTX, 뭐 경기도든 서울이든 GTX 후광을 보면 좋습니다. 또는 각 지역, 지방이라 할지라도 그 지역의 명품 쪽으로 갈아타기를 하든 해서 그쪽으로 가야만이 집값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커요. 그 다음에 3기 신도시나 택지지구가 50군데 정도 되는데 바로 이곳을 분양을 받는다든가 하면 유리하겠죠. 그 다음에 강남, 뭐 두말하면 잔소리죠. 이 6가지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게 직접적 수혜 등 간접적 수혜 등, 자, 볼 수 있느냐, 이걸 꼭 따져보세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할 5가지가 뭔 줄 아세요? 물론 이제 중국발 위기가 새롭게 부각이 됐지만 제가 보기에는 중국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집값이 폭락하거나 세계 경제 위기가 빠질 확률은 20%도 되지 않습니다. 즉 80% 이상은 정상 궤도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폭락에 치치지 마시고 정상적으로 판단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시면, 자, 지금 판단해야 할 것, 아파트로 내 집 마련을 하는 겁니다. 무주택자분들은 반드시 아파트로 내 집 마련. 많이 올랐는데요. 지금 전체적 거품이 심한 거 맞지만 바닥에서 많이 올랐다고 할 수 없어요. 이제 발목이나 종아리 수준입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 갭 투자. 뭐 본인이 집이 하나 있거나 또는 입주 여건이 안 되면 전세 끼고 투자하는 것도 상당히 좋아요. 전세가율도 지금 바닥이기 때문에 뭐 1, 2년 후에 더 떨어지면 어떠냐, 이런 고민 안 해도 돼요. 올라갑니다. 자, 아파트 분양. 자, 아파트 분양 받으면 지금은 경쟁률 세잖아요. 물론 미분양 좋지도 않는 거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서울이라든가 3기 신도시의 대단지들, 바로 이런 것들은 좋죠. 다만 너무 분양에 몰빵해버리면 타이밍을 놓쳐요. 타이밍 놓치면 내 집 마련을 못하게 되면 또 벼락거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집 마련도 같이 염두해야 돼요. 가점이 안 좋거나 그러면 과감하게 집을 잡는 게 더 나아요. 괜히 되지도 않는 거 자꾸 추첨제, 로또 같은 거 바라보고 요행 바라보고 그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갈아타기를 할 거라면 서울이나 상급지로 갈아타세요. 그리고 여윳돈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자녀가 상황이 된다면 자녀 투자에 아주 심각하게 고민해야 돼요. 상승장에 자녀 투자를 안 해주면 점점 벌어져요. 이번에 하반기 집값 상승은 몇 퍼센트다? 저는 이번 하반기만 놓고 보면 100%라고 보여집니다. 이미 꺾이기에는 너무 올라와 버렸어요. 이 흐름을 탄다고요.
제 개인적 생각은 올라갔다가 약간 물론 조정도 할 수 있지만 3년은 뛸 것으로 보여져요. 앞으로 3년이면 긴 세월입니다. 물론 확정 지을 수는 없어요. 얼마 뛴다라는 걸. 적어도 하반기는 크게 올라갈 것이고 겨우 뛴다고 빠지지 않습니다. 한 3년 뛰면 많이 뛰어요. 생각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조금은 내 집 마련 쪽에 집중하자. 그러면 그 근거가 6가지 있는데 한번 볼까요? 먼저 해외 조건이 상승하는 방향이에요. 해외 집값이라든가 주식이라든가 금리 이런 부분들이 아직 뭐 100% 무조건 치고 가는 건 아니지만 몇 가지 이번에 중국 사태도 그렇고 몇 가지 문제는 있지만 그래도 큰 틀에서는 집값 상승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건 맞아요. 두 번째, 주요 지표도 다 좋아졌어요. 뭐 실거래가라든가 청약 경쟁률이라든가 거래량이라든가 또는 호가라든가 뭐 여기 안 나와 있는 모든 등등등등 전세가율도 그렇고요. 이제 지금은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는 중입니다. 이번에는 투자자도 증가하고 있어요. 아직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에요. 만족스러운 수준까지 투자자가 늘어나면 이미 그거는 날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늦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이 타이밍인 것 같아요. 자, 외지인들이라든가 다주택자라든가 갭투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몰리게 되면 집값은 뜁니다. 투자자가 증가하고 있어요. 네 번째는 심리가 좋아지고 있어요. 지금 매수 심리가 상당히 살아났습니다. 3월달 100 이미 플러스로 전환됐었는데 100을 기준으로 7월 달에는 무려 서울 기준으로 121까지 치솟았어요. 지금 여러분들 헷갈리면 안 돼요. 지금 떨어지는 게 더 많은 거 아니에요? 올라가는 것보다 안 그래요. 지금 압도적으로 오르는 게 많습니다. 다만 지금은 폭등이라기보다는 상승이에요. 상승. 정부 정책도 집값 상승입니다. 정부는 집값 떨어뜨릴 마음이 1도 없어요. 분명히 다시 말할게요. 1도 없어요. 말은 잔치하고 있지만 말잔치하고 있지만 뭐 그렇다고 폭등시킨다는 얘기보다 집값 상승 쪽으로 그것도 연착륙이란 말로 포장을 해서 자 100%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출, 세금, 청약 이런 규제를 완화하고 있잖아요. 앞으로도 지속될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라도 하락을 기대하는 분들 이 조건이 성립되면 폭락할 겁니다. 이 조건이 뭐냐? 딱 2가지예요. 경제 위기가 와야 돼요. 미국에서 터지든 중국에서 터지든 우리나라에서 터지든 큰 나라, 파급 효과가 있는 나라가 경제 위기가 터져야만이 집값 떨어지지 그냥 경제 침체 그딴 걸로는 집값 안 떨어진다고요. 그 다음에 금리가 급등해야 돼요. 지금 금리가 이제 거의 다 막바지에 와서 내려갈 것이다. 기준금리가 인하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막 급등이 한다고요. 근데 지금 이제 중국을 좀 지켜볼 필요는 있겠죠. 자, 폭락의 현실성. 일단 여러분들이 많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락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솔직히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너무 유튜브에 치우치니까 그래요. 유튜브는 태생부터가 폭락론자들이 좀 많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유튜브는 태생이 폭락론자가 많으니까 다 떨어진다라고 말하면 유튜브만 보다 보면은 여러분들 객관성을 상실해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가장 객관적인 것은 뉴스예요. 물론 뉴스도 그냥 편에 서가지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지표라든가 이런 것들은 가장 객관적이에요. 적어도 유튜브들보다는 훨씬 더 객관적이에요. 그 다음에 유튜브만 보지 마시라고요. 뉴스를 주로 보시고 그 다음에 각종 다양한 언론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세요. 지표도 보시고. 폭락론자 주로 경제학자거나 빅데이터, 유튜브 이런 사람들이 폭락을 많이 너무 주장하는 것 같아요. 일단 경제학자 이분들은 부동산을 직접 매매하거나 부동산을 투자를 많이 하거나 이런 분들이 아니잖아요. 이게 부동산 아파트 이름을 잘 모르는 학자 교수님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좀 현실성이 좀 떨어집니다. 빅데이터, 자 매매도 모르고 과거 데이터만 가지고 오를 것이다 떨어지다 사이클상으로만 접근하는 것도 문제예요. 그건 한 방편이 돼야지 그게 전부가 돼서는 안 돼요. 특히 유튜브, 자 전문가들은 별로 없어요. 유튜브가 거의 다 검증이 안 된 유튜버들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100대 전문가들은요 유튜브 거의 안 해요. 잘 거의 일반 그냥 신문에서 이렇게 어떻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 그 다음에 허구성 볼게요. 폭락
폭락론자의 허구성, 평생 폭락만 주장하는 분들 많아요. 오른다는 말은 아예 안 합니다. 두 번째, 대세 흐름을 무시해요. 주장의 전환보다 하락 논리만 계속 강조해요. 이거 안 좋아요. 자, 상승 논리만 계속 강조하는 사람도 안 좋은 거예요. 상황에 맞춰서 큰 줄기가 바뀌면 거기에 맞춰야죠. 그 다음에 2013년 이후 폭등장에도 이 사람들은 폭락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무려 4배나 뛰었는데 6억짜리가 24억까지 뛰었는데 그 6억일 때도 폭락한다고 한 사람들이 많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죠. 추종자들 주로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싶은 거죠. 무주택자들 심리적으로 유한 싸게 내 집 마련. 그렇죠. 폭락을 해야만 이렇게 가능하니까 소자본으로 투자, 적은 돈으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폭락을 기다릴 수밖에 없죠. 맹목적 지지, 투자 못해도 그냥 남 부자 되는 꼴을 볼 수가 없어요. 집값 폭락만을 그냥 부르짖습니다. 돈은 없으면서. 자, 어떤 경우가 될지라도 객관적으로 좀 보자고요. 자, 그렇다고 제가 뭐 폭등론자가 아닙니다. 이 폭락론자들이 무조건 다 잘못했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너무 좀 심한 것 같아서. 지금은 상승이 맞다고 하잖아요. 제가 하반기는 적어도 100% 상승이고, 저희 개인적 생각은 경제위기가 터지지 않는 한 3년 정도면요, 지금 시세에 더블도 갈 수 있어요. 2배. 엄청난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중국 부동산 개발 회사 붕괴. 여기 보세요. 와, 부동산 개발 투자 증가율 계속 마이너스 8.5까지 추락했네요. 신규 주택 가격 지수. 자, 23년 1월 달부터 좀 해가지고 회복하는 듯 하다가 다시 또 추락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부동산 개발 회사가 무너지고 있죠. 중국 소비자 물가 추이 보세요. 오, 어떻게 마이너스로 갑니까? 소비자 물가가. 그 다음에 중국 수출입, 이게 0인데 0 밑으로 추락하는 거 보세요.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우리나라도 좀 따라갈 수도 있어요. 의존도가 높아서. 자, 중국발 증시 하락률과 달러 상승. 자, 16일 날 증시 폭락한 거 아시죠? 중국발 문제 때문에. 코스피 마이너스 1.76, 코스닥이 2.59. 특히 우리나라가 수출이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일본, 중국, 홍콩에 비해서 주가 하락폭도 커요. 오늘도 지금 폭락했습니다. 자, 약 34%까지 떨어졌다가 2,500이 붕괴됐어요. 2,490. 그런데 다행인 건 오후 들어서면서 지금 약간씩 회복하고 있죠? 자, 여기 보시면 여기가 꼭지였는데 계속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지 않아요? 계단식으로. 자, 근데 여기가 지금 붕괴되면 확 내려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가다가 결국은 올라갈 것으로 봅니다. 자, 달러도 1300 웬만하면 넘기기 어려울 것이다. 초반에서나 놓을 것이다 했는데 중국발 문제가 터지면서 1340까지 올라온 상태예요. 중국이 붕괴되지 않는 한은 1400으로 돌파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1300 밑으로 빠질 확률이 높다는데 무게중심이 가요. 자, 이번에는 집값 상승 요인도 보자고요. 신고가 거래 비중이 지금 7월 달이 제일 높아요. 즉 2월보다 7월이 높다는 것은 많이 뛴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여기 보시면 자, 서울 수도권 여기 주황색과 파란색 지금 계속 상승하고 있죠. 지방도 마침내 플러스 전환.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 지금 내년에 입주 물량이 7,000건이에요. 심각합니다. 뭐 경기도는 3기 신도시네 뭐하네 이제 앞으로 분양한다고 치지만 서울은요 이 희소성이 갈수록 높아질 거예요. 서울 아파트 거래량, 외진 거래량 여기 보시면 거래량이 4,000건 돌파했네요. 4,136건. 그런데 외진도 1,180건이에요. 외진들은 투자자예요. 투자자가 증가한다는 것은 집값이 뛴다는 얘기고 전국 집값 바닥 찍었나? 자, 매매 가격이 플러스 전환된 게 5월 달부터 이미 전환됐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중국 주택 매매 심리 상승 국면. 여기 보면 심리도 100까지 왔다가 지금 120 언저리죠. 상당히 높게 회복됐습니다. 자, 이제 경제 위기가 터져서 집값이 폭락을 할까요? 아니면 지금 상승 흐름을 이어갈까요? 부동산은 오르는 상황이든 떨어지는 상황이든 늘 반대 복병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심을 잡고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 사람만이 성공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